예,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 장세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이벤트 후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방향 체크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 자리에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좀 강하고 좋은 얘기 드리면 참 좋겠는데 12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좀 드렸고 또 지금은 사실 생각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하락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1월까지의 상승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앞서서 먼저 선반영이 됐다. 그로 인해서 11월까지의 강력한 상승. 어쨌든 다우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고 우리 코스피도 못지않게 상승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12월 FMC 여기서 아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될 거야. 그게 너무도 듣고 싶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좀 나오다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도 속도 조절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차익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지난주에 발표되는 우리가 이제 PPI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머나 이거 CPI 발표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좀 높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야, 그러면 어쩌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FMC가 아직 여기서 0.5 정도 혹은 어쩌면 너무너무 기대를 가지면 0.25 인상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0.5는 할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0.75 이번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조금 더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포인트 부분들로 좀 보자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황적인 부분들은 잠깐의 얘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좀 삼고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차트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이제 잠깐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보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야,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썸머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11월 두 달 동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 상승 부분들은 이미 그래 12월에는 FMC에서 0.5 혹은 0.25 금리 인상 좀 속도 조절할 거야. 이 기대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지금 확정으로 뭔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장기 하락 추세 라인 있죠?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이 어머나 이번에 돌파됐으니까 여기만 다시 깨지지 않는다면 너무 심려치는 말자. 폭락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왕지사 올라갈 때 굵은색, 주황색 라인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조금만 확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봐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깨고 지금 오히려 지난 목요일 날 저항대로 못 넘어가다가 다시 금요일에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부분들은 추세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이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올라왔던 두 달간의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혹은 그죠? 오늘 밤이든 이거 빨리 올려놔야지 다시 추세가 살아있어. 혹은 횡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요 빨간색 라인 그죠? 요 빨간색 라인까지는 또 떨어져서 내려올 수 있는 지지 테스트를 한답시고 내려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MC에서 어쨌든 간에 0.5% 금리 인상 할 거야는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정사실화식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음 기대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12월 달 들어와서는 야, 그러면 12월 FMC 말고 그 다음 FMC에서는 0.25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만큼의 이슈가 필요한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FMC에서 혹은 그 이후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시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나오니까 야 조금씩이나마 좀 팔고 가자.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돈을 크게 집어넣겠어라는 부분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그죠? 한 3일 정도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 혹은 지금 10월, 11월 요 구간에서 엄청나게 강세를 나타냈던 업종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12월 들어와서 많이 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또 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본다거나 하는 부분 포인트들 이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너무 어떤 그 기대감을 부분들을 너무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월요일마다 여기를 나오다 보니까요. 이번 주는 뭔가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뷰가 거의 그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종목들도 10개 정도 말씀드리면 사실 주에 1회 딱 한 종목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10개 중에 9개는 다 수익이 났었으니까 상당히 좀 운 좋게, 그죠? 운빨로 운 좋게 지금 이렇게 왔었는데 여기서 오늘 이번 주간은 조금은 관망 심리를 갖고 그리고 FMC 이후에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훌륭한 우리 패널 분들께서 또 좋은 이야기 이어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테마성의 어떤 종목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 보겠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장기 하락 추세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이야 이거 간당간당합니다. 요 자세히 보면 길게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가 여기서 지지가 됐죠. 또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번 목요일 날 겨우 지켜내고 어저께 지켜내고 오늘도 지금 깨질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죠? 깨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기준에서는 코스피의 오늘의 저점이죠. 현재 저점. 그 저점이 안 깨지면 그나마 혹은 120일동 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라고 좀 생각하고 만약에 깨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깨진다면 약간의 현금을 조금만 높여놓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현금만 높여놓고 그 다음 좀 더 명확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사실 12월 중순이에요. 12월 달은 보통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지금 12월 1일부터 해서 쫙 빠졌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10년 정도 여러분들 과거나 20년 동안 12월 달 흐름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끝나거나 살짝 반등 시켜놓고 횡보하다 끝납니다.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여기서 폭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그래서 큰 변동을 갖는다기보다는 약간의 반등 혹은 이 상태에서의 횡보세 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정신 나간 어떤 핵무기를 쓴다거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의 현재 흐름들을 아주 깨버릴 만한 무참한 그런 악재 이런 것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엄청난 호재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얌전하게 연말은 좀 조심히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럴 때 그래서 오히려 지난 주도주군에서 다시 눌러줬을 때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놓는 것. 그래서 내년 성장에 대한 어떤 힘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들을 조금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그리고 또 도망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횡보 기다리면서 내년을 좀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어떤 업종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정도까지 혹은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뭐 아무래도 내년 돼서 조금 더 확실해지거나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 오늘도 사실 뭐 연관돼서 지금 중국의 의약품이 필수 의약품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오픈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제약바이오도 좀 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엮여 나가는 포인트가 일단 한 가지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근데 오늘 이제 화장품 주도도 좀 밀리고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밀리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11월 달까지 초강세였다가 그리고 이제 미리 조정을 미리 많이 받아온 섹터.
바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2차 전지 혹은 양극재 이쪽을 보고 싶습니다. 예, 2차 전지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다.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는 자리인데요.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매력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초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좋은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IRA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리튬과 니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 IRA에 있어서 전기차 구매로 인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캐나다의 그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부품, 이 오 공급이 바로 GM에 공급될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북미 시장에 대규모 양극재 생산 라인을 갖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점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어쨌든 미국의 IRA의 어떤 부분들을 피해서 우리가 좀 가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포인트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극재 매출액이 한 117% 정도 상승할 예정에 있고, 뭐 예상치입니다만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58% 증가 예상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 주가만 우리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만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로 또 넘어가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런 자리예요. 보시면은 위에 파란색, 밑에 빨간색 이렇게 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요 빨간색 선에 와서부터 반등을 시도해서 쭉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아래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목요일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다시 파란색 선 맞고 떨어지기 시작한 게 오늘 다시 빨간 선을 만났네요. 위에서부터의 눌림목,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하고, 사실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눌러줄 때 떨어지는 칼날 보통 잡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왜?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통계적으로 요 빨간 라인에 왔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마치 8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10번 중에 8번은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매 기법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항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지금 11월 15일 고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쌓인 매물들만 잘 뚫어내면 좋겠고, 그 포인트에서 아직 거래량이 크게 돌출되지 못하고 있죠.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좀 편안하게 끌고 가보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분들에서 좀 더 만약에 시장 자체가 FOMC에서 뭔가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와가지고 시장을 팍 찍어 누르는, 시장 자체가 눌리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한 18만 원 정도를 살짝 훼손시키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사실 뭐 21만 원, 22만 원 계속 매물대긴 합니다. 매물대긴 하는데 그만큼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한 22만 원 정도까지, 아마 20선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17만 원이 깨지면 우리가 또 손절로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요. 지금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좀 눌려지는 종목들, 정말 강세였는데, 초강세였는데 많이 은근히 눌려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지금 시장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받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대표님께서 주셔서 그때 한 50% 넘게 수익 좀 두둑하게 봤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면서 22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황금열 TV 김성남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